우리는 흔히 스스로 단일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전적 동질성을 획득했다는 의미이지, 오히려 한국인은 동아시아에서 남방과 북방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형성된 다양성을 지닌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마다의 역사를 갖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56개의 민족을 공산당 하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각 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야말로 기본이 부실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죠. 여러분, 1992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동방불패를 기억하시나요? 한족의 명나라에 대항해 мя오족의 나라를 세우려는 리더 동방불패를 주인공으로 한 무협 영화인데요. 이런 대반란의 씨앗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망하며 동북지역을 차지한 중국이 이들 유민을 이주시키며 중국과 태국, 미얀마 국경 산골짜기에 자리잡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지하고 이들의 언어와 식습관 등 문화 곳곳에 한민족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더 나아가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까지 해서 중국에서는 말 못할 골칫거리라고 하죠. 오늘은 생김새도 한국인과 너무 닮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인 나, 너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민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 고구려 후예로 추정돼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비슷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라후족이라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우리처럼 김치와 된장을 담가 먹으며 설날이면 동네 처녀들이 색동옷을 입고 널뛰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족장이자 제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풍습, 아이들 놀이 등 한민족과 신기할 정도로 많이 닮아있는 모습인데요. 라후족은 전 세계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략 45만 명이 중국에, 20만 명이 미얀마에, 3만 명이 라오스에, 1만 명이 베트남 등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저항이 큰 민족으로 알려진 게 바로 묘족과 라후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수민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들이 고구려의 후예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 오지에 버려졌던 고구려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는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일했던 김병호 박사는 그의 책에서 라후족의 생김새부터 언어, 의식주, 생활, 결혼, 장례 풍속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장 몇 가지만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를 나로, 너를 너로 부르고 나는 서울로 가요를 나래 서울로 까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남아 안남미라고 불리는 쌀밥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먹는 찰진 쌀밥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고,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 양손에 광주리를 든 채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다닙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궁이를 이용해 음식을 해먹으며 절구를 사용해 인절미를 만들고 공기놀이,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구려 후예라는 이야기에 대해 믿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소수민족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도 중국 학자들은 당나라 때 중앙아시아를 정벌한 고선지 장군이 회군길에 고구려, 말갈, 선비족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 8,000명을 중국 서남지방에 잔류시켰으며 라후족을 이들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 라후족의 말은 우리말과 매우 가깝고 풍속도 닮았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북한 지방의 고대 풍습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라고 증언했죠. 실제로 고구려의 전통 풍습은 대릴사위제인데 라후족도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또한 라후족의 유전자를 조사해본 결과 라후족의 혈청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백혈구 항원이 발견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인은 중국 남방 지역의 묘족, 동북부 만주족 등과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신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시도까지 했던 묘족은 자신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묘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근거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신화학 등 연구 방법을 동원해 총 19가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연구하던 박사들은 묘족의 것이 우리의 거인 신화, 난생 신화 등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또한 고구려 유민과 묘족의 관계에 결정적인 확신을 가진 것은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흔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중국 문헌에 묘족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다가 10세기 이후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갑자기 고구려와 풍속이 닮았다 라며 언급되는 까닭은 그 전까지는 차별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 수세대를 거쳐
거쳐 중국 남부의 자리를 잘 잡은 묘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복장사를 연구한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묘족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복장사적 증거로 전통 바지, 궁고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복식을 보면 중국 남방 지역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다리 뒤쪽을 그대로 노출하는 개방형 바지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묘족만 유일하게 바지 위에다 또 한 번 큰 천을 덧대는 방식의 바지, 궁고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되는 복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종아리 부분은 바짝 조이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은 통을 크게 넓힌 뒤 그 위에다 바지천 하나를 더 씌워 엉덩이 부분은 뾰족하게 솟아나도록 한 모양새입니다. 이외에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문화, 장례 전에 집안의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인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역사를 옷에 그림으로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는 왜곡이 있고 전승이 멈출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남겨뒀을 때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인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묘족들의 옷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여자 주름 치마에 2개의 강을,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뒀는데요. 구전 설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를 황하강과 장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묘족은 남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쌀, 벼 등 도작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체질 인류학적 특징이 현대 한국인과도 흡사한 편입니다. 실제로 묘족은 중국에서도 활과 총포수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셈이죠. 호주의 인류학자 게디스는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2개의 민족이 유대인과 묘족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 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는 후예가 어딘가에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소수민족들의 생활 환경이나 미래가 더욱 나아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